안녕하세요. 코리아 템메고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오후 1시고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잠깐 촬영합니다. 코스피가 오전엔 좀 좋은 흐름 보이다가 오후에 들어서 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빠지면서 그 영향 때문에 좀 외국인 매도로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코스닥이 7포인트 빠진 930선 오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잘 유지해 주면서 어느 정도 좀 견고하게 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918선, 920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데, 더 이상 좀 빠지면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차트나 이런 부분은 크게 맹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단기적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미 61선 깨고 내려왔고, 61선 깨고 내려온 부분이 있고, 이제 오후에 올라가길래 괜찮겠구나 싶었는데 이제 또 빠지네요. 조금 단기간에 좀 수급이 많이 안 좋은 걸로 인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바이오가 참 좋습니다.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그동안 많이 빠진 오스코텍도 어느 정도 간만에 진짜 반등해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바이오주가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악재가 나왔더라고요. 뭐냐면은 SK에서 이제 지분을 좀 블록딜을 한다고 하죠. 지분을 물론 SK에서는 어떤 재원 확보 마련이긴 하지만 참 우선적으로는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한 악재인 것 같습니다. 상당한 악재인 것 같고,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그런 거고, 오늘은 그래도 바이오주가 잘 선방을 그나마 해주고,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빠지는 거는 휘캠스 어제 샀는데 사자마자 빠지네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답답하긴 합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빠질 줄 몰랐는데, 물론 장도 안 좋지만 이렇게 보면은 참 좀 답답하고, 어버브 반도체도 많이 빠지네요. 어버브 반도체도 지금 3포인트 빠지고 좀 많이 빠지고 있는 편인데, 이게 4분기 실적이 언제 발표하는지 좀 모르겠네요. 4분기 실적 발표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3분기는 엄청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4분기도 2, 3, 4분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실적이 좀 좋게 나왔는데, 물론 4분기도 잘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안 나오니 좀 불안하긴 하네요. 우선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당분간 이제 좀 지수는 보지 말고 좀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제가 가장 핫하게 생각하고 있고, 효성 첨단 소재와 더불어 좀 저에게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성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범용 팹리스 국내 1위 기업이죠. 이제 범용 팹리스란 게 뭐냐면, MCU가 뭐냐면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한마디로 컴퓨터에는 CPU가 들어가고 핸드폰에는 GPU가 들어가고, 그리고 일반 가전기기에는 MCU가 들어갑니다. 전자제품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모든 전자제품에는 이게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을 하게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거에 하나씩 다 들어가게 되고, 이 범용이라는 거는 모든 전자제품에 다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MCU 같은 경우는 보통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인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구매자의 니즈에 맞게 따라 이거를 각자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범용 MCU 팹리스 국내 1위 기업입니다. 1위일 수밖에 없는 게, 유의미한 상장사는 이제
어부 반도체밖에 솔직히 없다고 보거든요. 없다고 보고 뭐 경쟁사가 실리콘웍스가 있지만 뭐 거기는 그 디스플레이 IC,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그런 칩 전문 생산 업체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실리콘웍스도 MCU 시장 진출한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밸류에이션은 일단 20년 3분기 매출 기준 멀티플이 8입니다. 8이고 부채 비율도 낮고 그 배당 성향도 한 25% 이상으로 배당 성향도 좋습니다. 그 사뭇 인터넷으로의 성장 기반은 이제 MCU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와 사물과 모든 것이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뭐 무선 이어폰이라든지 그리고 무선 충전이라든지 뭐 핸드폰으로 뭐 저기 세탁기를 조작하고 뭐 그런 어떤 가전제품을 조작하고 뭐 전등을 끄고 이런 게 다 그 어떤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려면 우선 그 MCU가 점점 복잡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제 핸드폰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 가까이 가전제품이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기 때문에 가전제품이 복잡하거나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가면 MCU는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모든 MCU가 점점 그 8비트에서 32비트, 64비트 등 점점 MCU의 성능이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MCU 사물 인터넷의 성장 기반을 이제 어버브 반도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회사에서도 그에 맞춰서 이제 핵심 역량으로 준비 중이고 앞으로도 연구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자기업 공시 다트에 들어가면 이제 나오고요.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실적은 없는데 차량용 반도체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텔레칩스와 50대 50 투자하여 오토 실리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뭐 유의미한 매출은 아니지만 매출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자인 기업이고요. 이게 뭐 차량용 반도체에 어느 정도 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 팹리스 업체와는 다르게 자체 테스트 공정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전공정이라고 팹리스는 전공정 그리고 제작 후공정 테스트를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체 테스트 공정을 가지고 있어 그 20년 3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20%가 됩니다. 이거는 팹리스 업체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2비트 및 SAR 센스 등 고부가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년도 개발 현황을 보면 그 화재 감지기 이게 다 32비트 센서의 어떤 그런 MCU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런 이어폰이나 이런 데 다 이제 어버브 반도체의 그 SAR 센서가 다 들어갑니다. 이 SAR이 뭐냐면 이제 고주파 차단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약점은 최근 뭐 많이 주가가 상승했죠. 많이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 회사 IR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어떻게 소개시켜주는 리포트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23%의 낮은 대주주 지분율이 좀 23%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창업자가 그 LG에서 나와서 분사한 걸 해서 회사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창업자가 지금의 사장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에 어떤 횡령이나 그런 부분은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버브 반도체가 나중에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지만 10년 이상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꾸준히 계속 성장해 왔고 특히 올해 그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부분이 있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업체이니까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에서 MCU는 좀 고성장이 가능하다. 이제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 그리고 로봇 등이 되려면 이게 자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이제 어쨌든 그런 MCU란 그 가전기기의 두뇌에 해당되는 그런 칩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어버브 반도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AI MCU라고 해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좀 그런 부분을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미래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탈일본 미중 분쟁의 수혜주라고 한 거는 뭐냐면 그 글로벌 MCU 업체 중에 이제 르네사스라고 일본의 큰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업체에서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혹은 저기 차량용 반도체 등을 이 르네사스라는 업체에서 많이 받았었는데, 그 19년 그 저기 우리나라와의 그 갈등 이후로 이제 국내 업체로 좀 많이 전환했습니다. 뭐 국내 업체라고 해봐야 어버브 반도체밖에 없는데, 이제 어버브 반도체가 이것 때문에 이제 대형 가전에 들어가는 MCU 3종을 추가로 개발했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실리콘웍스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MCU를 조금 앞으로의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MCU 팹리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미중 분쟁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한테 이제 미중 어떤 분쟁 때문에 MCU를 수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어버 반도체에서 중국이 현재 매출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의 어떤 큰 핸드폰 가전 시장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AR 센서 32비트 MCU 등 고부가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런 MCU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소소하게 크게라고 제가 좀 자주 보는 분의 이제 그 블로그가 있는데요. 이 블로그를 보자면은 이제 그 내용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유럽판 연간 1000만 개는 뭐냐면은 이제 2018년에 그 유럽의 한 건강 그 전자제품 업체에서 어버브 반도체 그 MCU를 5천만 개를 계약을 따냈습니다. 1년에 1000만 개씩 총 5년간 계약인데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꾸준히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을 일단 마련했고, 아까 말씀드린 탈인보나와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기업 가치는 AI와 인공지능의 결합인 그 AI 사물 인터넷으로 동력 성장을 얻었다는 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가총액 1조 원까지 지금 한 2,700억인데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뭐 이 부분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전으로 보면 세계 4위라고 하네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1위, 사실상 국내 유일한 MCU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1위인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게 보면 ASR 터치, 말씀드린 그 ASR 어버브 반도체라고 인터넷 검색하시면 삼성전자 이어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32비트 MCU가 점점 이제 2020년도에 크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블루투스 MCU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모터나 그리고 파워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리모컨용 MCU가 주 매출이었는데 이 부분은 현저히 적어졌고 고부가의 제품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ASR 터치 센서인 거고, 유럽 향에 5천만 개 납품됐다고 나오죠. 되면서 일본이 르네사스와 같은 MCU를 빼고 어버브 반도체 MCU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매출이 이제 10년 동안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기업은 어쨌든 그 MCU란 레드오션에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회사가 탄탄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좋게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리라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보고요.
그 미국 중국에서는 이런 관점이 투자자 즉 MCU가 이제 앞으로도 뭐 AI 사물 인터넷이 점점 중요해지게 된다 해서 기본적으로 40배에서 140배에 달합니다. PER은 르네사스라든지 그런 업체들 보시면은 일본의 르넥사스가 40배, 독일이 인피니언이 83배, 중국이 기가 디바이스가 100배, 미국의 마이크로칩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42배. 물론 뭐 우리나라의 멀티플이 좀 낮은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높은 그런 밸류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어버브 반도체 지금 밸류는 뭐 뭐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멀티플 한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위협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실리콘웍스의 사업 진출 있고, MCU 시장은 좀 레드오션이며 가격에 민감하다는 부분, 그리고 경기 민감주라서 어떤 코로나와 같은 그런 경기의 현저한 변동에 외부 환경에 많이 조금 영향을 받는다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가 풀어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앞으로도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는 더 많이 빠지네요. 주가는 한 35%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고,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고, 일단은 뭐 오늘은 좀 주식창을 보지 말고 뭐 공부나 해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상입니다.